시실리안 호프. 아니 얘 왜 이래? 계속 보면서. 아니. 여기 김동희 박사님 부탁합니다. 되게 저희가 이 건물이 체칠리안 호프라고 합니다. 호프는 독일에서 마당이라는 뜻인데요. 이제 왕한테는 여기도 마당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일반 시민들한테는 이거는 굉장히 큰 정원이죠. 초원에 가까운. 근데 여기에 보시면은 여기가 체칠리안 호프라는데 그 체칠리안이라는 건요. 아까 우리 그 교회 보셨죠? 부셔진 교회요. 빌헬름 교회거든요. 그 빌헬름 왕의 공주가 있습니다. 공주의 이름이 체칠리안이에요. 그 공주의 이름을 따서 지은 겁니다. 1900, 예, 체칠리안 호프라고요. 예,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요 안에 잠깐 보시면 여기서 이제 포츠담 선언이라는 게 이루어지거든요. 그 포츠담 선언으로 인해서 이제 그 독일이 이제 나눠지는 거 하고요. 그 동독, 서독 이렇게 나눠지는 거와 그 다음에 일본에 대해서 어떻게 전쟁을 항복시킬 건지 그 부분을 논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요거를 좀 잠깐 먼저 보시고 그다음에 저희가 뒤로 돌아가면은 그 회의했던 장소의 뒷방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방에서 좀 더 자세한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 건물은 자세히 한번 보시겠어요? 이 건물은 저기 흙담으로 되어 있고요. 그 흙담 안에는 벽돌이 있습니다. 그래서 벽돌로 하고 겉은 흙담으로 만든 다음에 저 사이에 이제 나무를 댔는데요. 뭐 프랑크푸르트나 저쪽에 가면 이런 형식의 민가들을 많이 볼 거예요. 근데 그런 민가들은 불규칙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있는 집들은 굉장히 정렬되어 있고 정리가 잘 되어 있죠. 이런 경우에는 그 목수의 수장들이 이런 것들을 하는 거고요. 이런 양식을 로코코 양식이라고 합니다. 로코코. 예, 근데 이런 집들은 굉장히 검소한 듯 하면서도 그 안에 작은 그 어떤 그 해악을 만들거든요. 그 해악이라는 건 뭐냐면 작은 어떤 액세서리 같은 부분들인데 이 체칠리안 호프에서 가장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굴뚝입니다. 저희 굴뚝 모양을 보세요. 벽돌로 갖가지의 장식들을 만들어내거든요. 이 안으로 들어가면 저쪽 건너편에 있는 건물에 굴뚝도 보이는데요. 한번 일단 들어가서 한번 보시죠. 너무 와이드한 것 같아. 여자를. 살살 다뤄, 살살. 와인적이다. 와. 끝내지. 이건 단풍이 빨간 단풍이 빨간 색깔 보셔요. 이렇게 저기 저쪽에 보면은 그쵸 굴뚝들이 눈 모양 같아요. 굴뚝을 이루는 벽돌이라는 게 제한적인데 여기는 눈 모양 같아, 예, 눈 모양. 그거를 어떤 식으로 튀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모양들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여기 별이 있는데 별이 이제 소련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왜냐면 소련이 먼저 이거를 점령을 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나라를 초대해가지고 예, 회의를 여기서 이룬 거거든요. 별을 만들어놨네. 예. 별 만들어. 예, 맞습니다. 저쪽 방이요. 여기 가운데 세 개 문이 있잖아요. 가운데 문으로 들어가서 오른쪽이 협상한 자리예요. 그래서 저희가 뒤로 돌아가면 그 뒤에 창문을 볼 수 있거든요. 그쪽에서 뷰가 더 이쁩니다. 뒤에 정원이 있는데요.
저희가 뒤에 정원 쪽으로 옮겨 볼게요. 그쪽에서 제가 좀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쪽이 훨씬 그 아기자기하면서 그 사진 찍을 뷰가 많거든요. 뒤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머리만 나오게 하세요. 머리. 저런 담벼락도 살리고. 자, 갑시다. 오픈하우스 포스담 그때 와요. 회담했던 그 장소로 향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관광에 오셨는데 옛날 13년 전에 여기 와서 찍었던 그런 장소입니다. 여기. 지금도 역시 그대로 드러내고 있네요. 정말 아름다운 곳이죠. 인공으로 조성된 그 호수. 저 나무 갖고 오는 것은 나무 잘라는 거. 보면 안 돼요. 왜냐면 이 안에 원래 허브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허브나무를 보호하기 위해서 허브가 취에 약하대요. 그래서 이 안에 보면은 허브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로 이제 지금 예, 덮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겨울을 안다면 다시 벗겨서 허브나무들을 다시 살리는 방법이고요. 이제 보통 보면은 탑 같은 걸 생각하실 때 보면 1층 기단부를 두껍게 넓게 쌓고 위로 올라가면서 좁아지잖아요. 근데 좀 다른 모양이죠. 위로 올라가면 올라가서 더 넓어지는데, 예. 이런 경우가 왜 나오게 되냐면은 전망 때문에 그래요. 예, 보니까 1층보다는 2층, 2층보다는 3층이 전망은 좋은데 볼 수 있는 면적은 더 적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역으로 만들기 위해서 한 겁니다. 그리고 저기 보셨듯이 벽면을 보시면 지금 벽돌을 이루고 있고 벽돌 겉으로 위쪽에 보면 우리나라하고 똑같이요. 그 집하고 흙이 있죠. 그걸로 이렇게 회벽을 만듭니다. 그래서 저런 식으로 해서 나무와 근데 나무를 저렇게 정갈하게 한 거는 많지가 않습니다. 보통은 그냥 어긋나면서 이렇게 보충해 놓고서 그걸 메꾸기 쉽거든요. 결국 이렇게 정교하게 한다는 거는 손이 많이 가는 거죠. 그리고 저 방에서요 잠깐 얘기를 드린 다음에 저희가 자유시간을 여기서 좀 더 드릴게요. 어떤 분들은 사진을 저기 한참 좀 들어가셔서 잔디밭에서 찍기도 하고 요 근처에서 찍기도 하고 그다음에 요 정원이 있죠. 이런 부분에서도 나눠서 찍으실 수 있습니다. 제가 한 15분 정도의 시간을 드릴게요. 요거 마저 설명을 듣고 하겠습니다. 한번 밑에 내려오셔요. 어우, 정말 예쁘다. 저 나무 저 특별하니까.
성경 보이세요? 이 방이 지금 저기 외국 사람들도 저기에서 얘기하는 이유가 이 동그란 방이요. 좀더 못 들어가나? 들어갈 수 있어요. 네, 이 방으로 들어가면요. 이 방에 굉장히 큰 원탁이 있습니다. 그 원탁에는 의자만 4개가 있는데요. 한쪽은 스탈린, 그 다음에 처칠, 트루먼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네 나라의 그 각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회의를 한 곳입니다. 여기에서 7월 17일 날 포츠담 회의가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원래 그 회의가 일주일 회의였대요. 근데 2주로 해서 8월 2일 날 끝나게 됩니다. 근데 그 끝나게 되는 8월 2일까지 왜 일주일을 더 하게 됐냐면 그게 아까 키포인트를 제가 브란덴부르크 투어에서 드렸는데요. 서베를린 그 반쪽 있죠. 반쪽을 연합군들은 갖길 원했던 거예요. 근데 그 스탈린의 그 어떤 구소련은 그것조차도 주기 싫었던 거죠. 그냥 나눈 부분 있죠. 예, 그 3분에 해당되는 그 동독 부분은 우리가 가질 테니까 3분의 2 지정은 너희 연합군들이 가지면 되는 거 아니냐. 이 부분만 얘기했었던 거예요. 근데 연합군은 그 베를린이 섬이 되더라도 좋으니까 그 반쪽이라도 근거지를 갖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토의 때문에 원래 예정된 일주일이 2주가 된 거예요. 그래서 총 14일의 회의를 여기서 하게 되고 8월 2일 날 회의가 끝나면서 동시에 그 동독과 서독, 서베를린과 동베를린이 나눠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서 그 회의와 동시에 일본에 대해서 그 항복을 여기서 받아내는 선언을 얻어냅니다. 그래서 일본에 통보를 하게 됐는데 그 통보는 연합군이 대표로 통보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게 8월 2일날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8월 3일날 1945년이에요. 8월 3일날 일본에 통보를 했는데 일본은 듣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원자폭탄이 히로시마에 이틀 후인 8월 6일날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래도 바로 항복을 안 해요. 그래서 3일 후에 8월 9일날 나가사키에 두 번째의 폭탄을 투하합니다. 그래서 그때서야 그 일본 전역은 통곡이 되고 그 다음에 8월 15일 날 항복을 선언문을 한 게 우리나라 광복절이 된 겁니다. 그러니 여기 포츠담에 대한 역사적인 측면은 그 독일의 남부 그러니까 동서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어떤 그 광복도 찾게 되는 부분이 된 거죠. 이 작은 방에서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럼요. 이 예, 방에서 그래서 이 작은 방에 보면요. 역사가 어떤 식이 이루어진 있냐면 저기 이제 깃발들이 있잖아요. 여기는 만남의 장소고요. 요걸 경계로 해서 4개로 나눠지거든요. 4방이요. 가지고 이쪽 방은 저기 그 러시아 점령 방이에요. 그러면 이제 스탈린을 비롯해서 그 부하들이 여기서 회의를 하는 거죠. 왜냐면 만나기 전에 뭐 협상할 것들을 만들어낸 일이잖아요. 그리고 이쪽은 이제 영국이고 저쪽은 프랑스고 이쪽은 미국이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가 직결지예요. 딱 만나는 곳이에요. 그러면 뭐 원평이 무척 크거든요. 거기에 이제 높은 의자에 앉아가지고 이제 서로 이제 통역관들 옆에다 두고서 이제 서로 협상을 했던 거죠. 여기 또 들어간다. 예, 그 들어가는 경우도 간혹 있는데 그 며칠 전에 예약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들어가면은 이런 한국말이 아니라 얘네가 주어진 그 가이드에 의해서 이렇게 듣습니다. 두 가지 영어 아니면 좀 나아지겠죠. 근데 이제 한국과도 관계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그리고 우리가 아까 어쩌면은 방법이 맞아요, 그렇죠? 독일 장벽 먼저 봤잖아요. 그 다음에 그 장벽이 근원지였던 그 브란덴부르크 문 보고 국회의사당 보고 그다음에 다시 이제 여기로 온 거잖아요. 그 분단이 된 그 선언이 낭독이 됐던 부분인 거죠. 선언 채택이 됐던 부분이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그 부분에 있어서 다시 이제 요걸 본 다음에는 성수시 공원을 가는데 성수시 공원은 또 아까 저희가 부서진 그 어떤 그 빈헬름 그분은 이제 프로이센의 마지막 왕이며 그 왕궁의 첫 왕이 프리드리히인데 프리드리히의 별장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 이 공원에 있어서 뭐 이 네 나라의 수장들은 회의를 뭐 한 하루에 몇 번을 하겠지만 그때에도 이제 휴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산책을 하고 그랬던 거죠. 그리고서 이
회담이 끝난 다음에 트루먼은 이 도시가 너무 이뻐가지고 여기에서 3km 되는 데에다가 본인이 땅을 사요. 예. 근데 여기는 누구 영이 됐죠? 포츠담은 서독일까요? 동독일까요? 아까 그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잠시만요. 이 가방이 독일입니다. 독일이면 요만큼이 동독이에요. 요만큼이 서독이고요. 근데 동독인데 그 중에서도 베를린이 여기예요. 베를린의 반쪽만 서베를린, 동베를린이에요. 그러니까 여기하고 이 부분만이 서독이 되는 거죠. 포츠담은 베를린에서 여기에 있어요. 그럼 어딜까요? 동독이죠. 동독. 예, 동독이죠. 예. 그러니까는 이제 그 선원과 동지에 여기는 러시아 영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트루먼이 개인적으로 부탁을 여기 너무 이쁘다고. 그때 회의를 끝나고서 저기서 한 3km 되는데 특이한 집을 트루먼이 삽니다. 지금 그 집을 트루먼 하우스라고 부르거든요. 그런 게 있고 그만큼 트루먼도 여기에 반할 정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지금 저희가 2시 25분입니다. 2시 40분까지